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양은주 교수입니다. 인간은 항상 건강한 삶을 꿈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의학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또는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해보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습 내용은 의료기기 산업의 개념,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려면 우선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보면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 소모품에서 최첨단 디지털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를 뽑을 때 쓰는 주사기, 보청기, 임플란트부터 진단시약, MRI, 의료용 로봇, 헬기 등 광범위한 용품, 기기, 기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의료기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해성을 판단하여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합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잠재적 위해성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두 번째, 침습의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여부, 네 번째,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류해서 등급이 높을수록 인체에 잠재적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1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핀셋 등이 이에 속합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카테터, 내시경, MRI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3등급 의료기기는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인공호흡기, 투석기, 인공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4등급 의료기기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심장박동기, 인공심장 판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의료기기 산업이란 무엇이냐?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의료기기 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제조, 수입, 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려면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의료기기 제품은 임상의학,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공합이 융합되는 다학제강 응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 형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의료기기 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나타나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에 수반되기 때문에 기술과 의료 트렌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두 번째, 의료기기는 타 산업에서 활용되던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신제품, 신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기술 발전이 질병 치료와 수명 연장, 개인의 복리 증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지닌다. 네 번째, 인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다섯 번째, 안정성이 강조되는 의료의 특성에 따라 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보수적으로, 그리고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 여섯 번째, R&D, 인허가, 마케팅, AS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해 산업 고용 유발 개수가 높다. 자, 이렇듯 의료기기 산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6.4%로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약 32%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대륙별로 살펴봤을 때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아메리카가 4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럽이 28%, 아시아와 태평양이 20.6%, 중동과 아프리카가 2.6%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산업시장에서 규모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메드트로닉, 에보트, 존슨앤존스, 필립스 헬스케어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료기기 제품군별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제품군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중 기타 의료기기를 제외하면 진단 영상기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확히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질병을 예측하고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출 1위는 독일, 그 다음 미국, 중국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1위가 미국, 그 다음 독일, 일본 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에서 10위에 진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시장 중 규모가 큰 독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203억 2천만 달러에서 2020년 235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3%입니다. 2020년 기준 시장 규모를 하나로 하면 약 29조 6,747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장세는 계속 진행되어 2025년에는 약 2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독일의 의료기기 부문은 유럽에서 최대이며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차지합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수출하기 좋은 이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의료기술 역시 매우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제공자와 환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그리고 기술 발전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상위 10위에 올라와 있는 국가이고 선진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국내 전체 산업 대비 의료기기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해서 2021년에는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나 증가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생산 실적도 39.2%로 증가했지만 수출 실적이 약 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진단키트 수출 급증으로 야기된 상승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2020년 기준 3,887개로 전년도 대비 8.9%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든 업체 수가 증가함으로써 당연히 일자리도 증가해서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였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일자리의 확대라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에 발표한 의료기기 산업 종합발전계획에서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시면 R&D, 시장 진출, 제도 개선, 산업 인프라 분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9대 추진 전략을 구축한 다음 23대 실천 과제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해 세밀하게 관여하고 발전을 지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 과제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관리체계 혁신, 위해도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환자 및 사용자 중심 의료기기 안전망 확충,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 및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혁신 성장 지원 체계를 확립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2019년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 법은 의료기기의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는 디지털 헬스 규제 완화와 혁신 강화를 도모하였고 유럽에서는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의료산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11월 독일 의회에서 디지털 공급 법안, 즉 DVG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2020년 8월부터 디지털 건강관리 앱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건강관리 앱은 DIGA라고 하며 영어로는 디지털 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표현됩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우리의 의료 서비스와도 매우 유사한 사항이라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디지털 의료기기 업체가 디지털 건강 앱에 등록하고 싶으면 연방의약품 의료기기 연구소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연구소가 고품질 앱 선별 및 인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및 안전, 그리고 품질, 기능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디지털 건강 앱은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만 해당하여 승인하고요. 이는 EU가 정한 의료기기 지침에 따르면 위험 등급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A에 해당합니다. 이 앱의 주요 의료 목적은 디지털 기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질병, 부상, 장애 인식, 치료 또는 완화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1차적인 질병 예방을 돕는 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환자 또는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사만 사용하는 앱은 아닙니다. 이러한 디지털 건강 앱을 통해 독일은 의료 분야의 디지털 의료기기 인프라를 확장하고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의료계에는 매우 큰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보편화 현상은 비대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켰으며 이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 기술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산업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인 원격 의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 즉 ICT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를 행하는 의료 행위로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즉 헬스케어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진화된 것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텔레헬스, 2000년
e헬스, 2006년 유헬스, 그리고 2010년 스마트 헬스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과정을 보시면 환자 각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의료 분야에 적용되면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각 개인이 보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임의로 수용할 수 없어서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정보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한계 및 오류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의료기기 산업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면서 혁신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가 되는 것으로 의학적 장애, 질병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데이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기기는 독립형, 증강형, 보안형으로 분류되고 앱,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치료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이 국외는 26.7%, 국내에는 23.2%를 보이고 2027년에는 국내에만 약 2억 437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적용 분야는 금연, 우울증 치매 등의 인지행동 치료 분야, 그리고 뇌졸중 등의 중초신경계 치료 분야, 그리고 요통 등의 신경근개 치료 분야, 그리고 중증 질환자 및 만성질환 분야의 예후관리 분야, 그리고 신부전 및 당뇨 등 예방관리 분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현황을 보시면 만성 폐쇄성 질환 등 호흡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재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인 라이프 시멘틱스의 디지털 숨튼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병의 진단이나 예방, 건강 상태의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 검사하는 체외 진단기기 중 분자 진단기기 분야가 있습니다. 분자 진단기기는 인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 또는 RNA와 같은 핵산을 검사하여 바이러스 진단, 암 유전자 진단, 유전질환 진단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급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자 진단 기기에는 분자 유전 검사 장비 및 검사 시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외 분자 진단 시장은 2017년 95억 4,19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0.89%를 보이며 2028년에는 296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도 2019년 2,783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4,633만 달러로 예상될 만큼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해외에 비해서는 성장 단계로 분석됩니다. 해외 분자 진단 시장의 주요 기업은 로슈, 홀로직, 그리고 바이오메리흐, 에보트, 큐아젠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코로나19로 많이 알려지게 된 시젠, 인포비아, 마크로젠 등이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인 국내에서도 3세대 PCR 기법인 디지털 분자 진단과 차세대 염기설 분석인 NGS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국내의 분자 진단기기 분야도 계속 발전하여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혁신 의료기기의 의료용 가상 및 증강현실인 VR, AR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즉 VR은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구현해서 사용자가 마치 실제 주변 환경,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증강현실 AR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 이미지와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대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을 보완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의료용 가상현실 기기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24.79%를 보이며 2024년에는 12억 4,850만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소프트웨어는 연평균 성장률 41.62%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의료용 VR, AR 활용 분야에는 수술, 진료, 의료훈련 지원 분야, 재활치료 지원 분야, 환자의 정서적 관리를 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국내 기술 개발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개발된 것으로서 MRI, CT, 초음파 등을 통해 수집된 환자의 3차원 영상을 수술 중 환부에 중첩시켜 표시함으로써 오차 없이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가 대부분이지만 의료 분야에서 VR, AR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정책 및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전망을 키워드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장치, 원격 의료, 전자건강기록과 같은 기술의 통합을 통해 의료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헬스. 그리고 두 번째, 더 작고 더 휴대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향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서 환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소형화. 세 번째, 치료 및 결과 개선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장치의 개발을 통한 맞춤형 의학. 네 번째, 줄기세포 등의 재생요법을 적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이를 통한 재생의학. 다섯 번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원격으로 관찰하면서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환자 상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홈 헬스케어 및 원격 모니터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의료기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다 빠르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반면에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엄격하게 규제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후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학습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